2024년 5월 인천공항에 한 임산부가 나타났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체코 여성이었죠. 배는 이미 7개월이나 불러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서울 송파구의 한 연구소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석훈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요.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2달 전 남극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이고 왜 혼자 한국까지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사 노박이라고 합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아버지는 체코 국영철도공사 CEO였습니다. 안정된 집안에서 불편함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이 답답했습니다. 미술을 좋아했고 모델이 되고 싶었죠.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프라하 예술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잡지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이었어요. 프라하에서 국제해양생태 보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날 구시가지 광장에서 패션 화보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봄빛이 아름답게 쏟아지는 날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커피가 제 옷에 쏟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은 한국어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깊고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장석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한국에서 온 해양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세미나 참석차 프라하에 왔다고 했어요. 옷을 망친 것에 대한 사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었죠.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불타바 강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석훈은 해양 생태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남극의 펭귄들, 북극의 빙하, 해양 오염 문제까지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제 그림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예술가의 꿈을 존중해줬죠. 엘리사,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군요. 석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잖아요. 남극까지 가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석훈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프라하 성을 같이 구경하자고 했어요. 저는 촬영 일정을 조정하고 그를 만났죠. 우리는 성벽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르교를 건너고 구시가지 골목을 누볐어요.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따뜻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정이 많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석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미술관에서요. 석훈은 세미나가 끝났는데도 일정을 늘렸다고 했어요. 저 때문이라고 했죠. 저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엘리사, 이게 사랑일까요? 어느 날 밤 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석훈은 매일 아침 꽃을 사왔고 저는 그를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프라하의 모든 곳을 함께 걸었어요. 석훈은 한국 노래를 불러줬고 저는 체코 민요를 들려줬죠.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2년처럼 느껴졌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는 약속했어요. 언제까지나 함께 하자고요. 석훈과 저는 프라하 외곽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보헤미안 지역의 언덕과 숲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펜션을 빌려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가져갔고 석훈은 카메라를 챙겼죠. 이 풍경을 그려주세요. 당신 눈으로 본 세상을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어요. 석훈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시선이었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석훈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김치찌개라는 거였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맵지만 중독적이었죠. 한국에 오면 더 맛있는 걸 먹여줄게요. 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별을 봤어요. 석훈은 별자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극에서 본 오로라 이야기도 했죠. 엘리사,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2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석훈은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남극 세종기지 파견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출발해야 한다고 했죠. 엘리사,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석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당신 일이 중요하잖아요. 꼭 연락할게요. 남극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매일 메시지 보낼게요. 석훈은 약속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믿었죠. 공항에서 이별했습니다. 석훈은 떠나기 전 저를 꼭 안아줬어요. 사랑해요, 엘리사. 꼭 다시 만나요. 저도 사랑해요, 석훈. 그가 보안 검색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만날 거라 생각했어요. 석훈이 약속했으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연락이 잘 됐습니다. 석훈은 한국에 도착했다고 준비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매일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바쁘겠지. 남극 준비하느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메시지는 읽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석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매일 밤 핸드폰을 붙들고 울었어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냥 놀아난 거 아니야? 남자들 다 그래. 멀리 가면 잊어버리는 거야. 친구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석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주는 진심이었어요. 그건 확신했죠. 밤마다 프라하 거리를 걸었습니다. 석훈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요. 불타바 강을 보며 울었어요. 카를교에서 석훈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석훈의 목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까지요. 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어도 계속 보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석훈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SNS를 뒤졌고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잊어버려. 그냥 놀아난 거야.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석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침마다 구토가 났습니다. 어지러웠고 피곤했죠.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리가 2달째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임신이라니요. 혼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임신 12주라고 했어요. 이미 석 달이 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께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화를 내실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는 실망하실 거고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체코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낙태를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화면 속 아기를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 아이는 석훈과 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석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석훈, 나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제발 연락해 주세요. 하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면 어떨까요? 석훈을 직접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가 연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연구소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미쳤어? 임산부가 혼자 외국에 가겠다고. 그 남자가 연락을 안 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석훈을 만나야 했어요. 아이에겐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했지만 두려웠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석훈을 만나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극지연구소를 검색했습니다. 주소를 찾았고 찾아가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비행기 표를 알아봤습니다. 임산부도 탈 수 있는지 확인했죠.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여행 가능할까요? 임신 7개월이면 위험해요. 하지만 소견서를 드릴 수는 있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가야 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친구 결혼식 때문에 여행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임신 사실도 한국에 간다는 것도 숨겼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다행히 의사 소견서를 받아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어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견뎠습니다. 석훈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언제 출산 예정이세요? 2달 후요. 한국에 가족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은 석훈뿐이었어요. 그것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떨렸어요. 관광 비자로 왔지만 임산부라는 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어요. 짐을 찾아 공항을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석훈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메모를 보여줬어요. 송파구 극지연구소 주소였습니다. 여기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복잡한 거리, 많은 사람들이요. 석훈이 이야기했던 도시였습니다. 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예요? 경비원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장석훈이라는 연구원을 찾으러 왔어요.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장석훈 연구원은 지금 남극에 있어요. 2달 전에 출발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극이라니요? 정말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와요? 12월 말이요. 7개월 더 있어야 해요. 7개월이라니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2달 후면 태어날 거였어요.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남극 기지는 통신이 제한적이에요. 긴급한 경우에만 연락이 가능하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석훈을 만날 수 없다니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임신한 몸으로 낯선 나라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연구소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제 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석훈이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석훈의 어머니예요. 윤명자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훈의 어머니라니요.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엘리사예요. 체코에서 왔어요. 명자 여사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저는 명자 여사를 따라갔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윤명자 여사는 저를 연구소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해 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된 일인지요. 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프라하에서 만난 일, 2주간의 연애,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임신까지요. 명자 여사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한숨을 쉬시기도 했어요. 석훈이가 연락을 안 했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석훈이가 잘못한 거죠. 책임감 없이 행동한 거예요. 명자 여사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엘리사 씨,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요. 저는 그냥 아이 아빠를 찾고 싶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당신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명자 여사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가요. 당신 혼자 호텔에 있을 순 없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낯선 사람인데요. 당신이 제 손주의 엄마라면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다니요. 명자 여사의 집은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석훈의 사진이었어요. 석훈이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석훈이랑 둘이서 살았죠. 명자 여사가 설명하셨습니다. 석훈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명자 여사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남극 가기 전에 많이 바빴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죠. 그래도 연락을 안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명자 여사는 당장 남극 기지에 긴급 연락을 시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에게도 부탁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당신은 여기서 쉬어요. 아기도 생각해야죠. 그날 밤 저는 석훈의 방에서 잤습니다. 석훈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 찍은 우리의 사진이었어요. 석훈은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 여사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임산부한테 좋아요. 많이 먹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인데 뭘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명자 여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석훈과 떨어져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명자 여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저를 보건소에 데려가셨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산모 수첩 받으시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무료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료라니요? 체코에서도 의료비는 비쌌거든요.
한국은 임산부를 정말 잘 챙겨줘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하죠. 명자 여사가 설명하셨습니다. 산부인과에도 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더니 건강하다고 했어요. 여자 아기였습니다. 축하해요. 딸이에요. 딸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석훈의 딸이에요. 우리 딸이죠. 명자 여사도 기뻐하셨어요. 손녀를 갖게 되다니.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한국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그럼 하나는 어때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기라는 뜻이에요. 하나. 좋아요. 하나로 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정해진 순간이었어요. 명자 여사는 저를 이웃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석훈이 며느리예요. 체코에서 왔어요. 어머 예쁘네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박수를 쳐주셨어요. 한국 음식 먹을 줄 알아요? 네, 김치찌개 좋아해요. 어머, 기특해라. 이웃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 반찬, 과일까지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꼈어요. 낯선 외국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어느 날은 김장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엘리사 씨도 해봐요. 이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손이 빨개지고 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잘하네요. 한국 며느리 다 됐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곳에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이건 밥이에요. 이건 물이에요. 밥, 물.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어로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다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다른 외국인 엄마들도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온 분, 필리핀에서 온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아이 키우기 좋아요. 선배 엄마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훈이 그리웠습니다. 명자 여사는 계속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남극 기지는 통신이 어려웠어요. 석훈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하나에게 말했어요. 하나야, 아빠가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찼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고 명자 여사가 있었고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여사께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어요. 저도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디자인을 할 줄 알았어요.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인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올렸어요. 체코에서 했던 작업들이었습니다. 로고 디자인,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등이었어요. 며칠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페의 로고 디자인이었어요. 소박한 작업이었지만 기뻤습니다.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했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해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추천할게요. 리뷰가 좋아지자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명함 디자인, 웹사이트 디자인, SNS 썸네일까지요. 저는 밤마다 작업을 했어요. 배가 불러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명자 어머니, 이거 생활비예요. 저는 봉투를 드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거절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껴야죠. 아기 나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있으면 부담되시잖아요. 가족한테 무슨 부담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명자 여사는 결국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위해 아기용품을 사셨어요. 옷, 이불, 장난감까지요.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명자 여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체류 자격 상담을 받았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90일밖에 못 있었어요. 연장을 해야 했습니다. 아기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가능해요. 하지만 인지를 받아야 해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인지는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였어요. 석훈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남극에 있어도 가능한가요? 서류를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90일이 다 가기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명자 여사는 변호사를 알아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석훈으로부터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엄마가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널 사랑해. 꼭 지켜줄게.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찼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디자인 작업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 스타트업에서 브랜딩 전체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명자 여사께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재능이 있잖아요. 명자 여사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임신한 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저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7월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았어요. 석훈과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명자 여사가 편지를 쓰자고 제안하셨어요. 이메일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극 기지로 보내는 편지는 꼭 전달돼요.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원망? 그리움? 아니면 부탁일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석훈에게. 나예요, 엘리사예요. 이 편지를 받으면 놀랄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죠. 임신 7개월이에요. 우리 아기는 여자예요. 이름은 하나로 지었어요. 8월에 태어날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을 믿고 싶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죠. 한국 사람들도 친절해요. 여기서 아기를 키우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만나러 와주세요. 사랑해요, 석훈. 엘리사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남극 세종기지 주소를 적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우체국에 가져가셨어요. 꼭 전달될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자 여사가 흥분하셨어요. 엘리사, 연구소에서 연락 왔어요. 석훈이가 답장을 보냈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봉투를 건네셨어요. 남극 세종기지 우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남극에 오자마자 통신 장비가 고장났어요. 수리하는데 2달이 걸렸죠. 그동안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고 충격받았어요. 당신이 한국에 왔다니요. 게다가 임신까지요. 나는 최악의 남자예요.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났죠. 책임도 지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나는 하나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12월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임무가 끝나면 바로 돌아갈게요. 꼭 책임질게요. 당신을 사랑해요, 엘리사. 석훈이.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석훈은 저를 잊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석훈이가 돌아온대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명자 여사도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우리 딸이 아빠를 만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석훈은 돌아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8월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명자 여사가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하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간호사가 하나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엄마야. 저는 하나에게 키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명자 여사도 하나를 안아보셨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여기 있어. 명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모유 수유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석훈에게 하나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로요. 석훈도 답장을 보냈어요. 하나가 너무 예뻐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1월이 되었습니다. 석훈의 임무 종료가 한 달 남았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다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훈이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긴급 귀국 허가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한국 도착해요. 명자 여사가 전화를 받고 알려주셨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석훈을 만나는구나.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하나를 안고 명자 여사와 함께요.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석훈이 나타났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석훈이었습니다. 석훈이 저를 봤습니다.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엘리사. 석훈.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석훈이 하나를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딸. 하나야. 석훈이 하나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하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석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리운 사람의 품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 만났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훈은 하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됐구나.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저는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프라하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한국에서 가족으로 완성됐어요. 석훈과 저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석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아내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고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결혼 비자 신청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살 수 있었어요. 하나도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석훈은 연구소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남극 파견은 거부했어요. 이제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국내 연구만 할 거예요. 상사는 이해해줬습니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명자 여사 근처였어요. 월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저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석훈도 웃었어요.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가구를 들여놓고 벽을 꾸몄습니다. 하나의 방도 만들었어요.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명자 여사가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하나를 돌봐주시고 요리도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명자 여사가 하나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석훈은 체코에 있는 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아직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 화면에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엘리사,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요. 설명할 게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석훈, 임신, 한국 생활, 그리고 결혼까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결혼했다고?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죄송해요, 아빠. 그때 석훈이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엘리사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석훈이 한국식으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딸을 잘 부탁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석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석훈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하나는 쑥쑥 자랐습니다. 석훈은 매일 하나와 놀아줬어요.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줬습니다. 석훈 좋은 아빠네요. 당연하죠. 우리 딸인데요. 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하나는 쑥쑥 자랐습니다. 100일 잔치를 했어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요. 한복을 입히고 돌잡이 상을 차렸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하나를 축복해줬어요. 예쁜 아기네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국제 커플이라니 멋지네요. 사람들의 축하가 따뜻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걸 느꼈어요. 돌잔치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는 돌잡이에서 붓을 잡았어요. 우리 손주가 예술가가 되려나 봐요. 명자 여사가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를 닮은 거예요. 석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하나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프리랜서로만 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다문화 감성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석훈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컴퓨터 몇 대와 책상만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꿈을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SNS에 홍보했습니다. 체코와 한국의 감성을 섞은 디자인이 특징이었어요. 첫 프로젝트는 한 카페 브랜딩이었습니다. 유럽풍과 한국풍을 융합한 디자인으로 큰 호평을 받았어요. 정말 독특해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의뢰인이 만족해했습니다. 그 후로 입소문이 났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진출용 패키지 디자인을 맡아달라고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석훈이 격려해줬습니다. 3개월간 매달렸습니다. 체코의 보헤미안 감성과 한국의 전통 문양을 섞었어요.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해외 박람회에서 대박이에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꿈을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어도 유창해졌어요.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하나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하나요. 우리 딸 천재네. 석훈이 하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나는 깔깔 웃었어요. 명자 여사는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하나와 놀아주시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손주 덕분에 젊어지는 것 같아요. 명자 여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가족이니까요.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명자 여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챕터 11 글자 수 확인 2500자 공백 포함. 2024년 겨울 제 스튜디오는 직원 5명을 둔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프로젝트를 여러 개 수주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어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한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출연하고 싶어요? 석훈이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프라하에서의 만남부터 한국 정착까지의 이야기였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다문화 가정을 응원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명자 여사는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치원에 다녔어요. 한국어와 영어, 체코어를 섞어서 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나가 명자 여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하나. 명자 여사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했어요. 하나는 뛰어놀았고 석훈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엘리사 행복해요? 석훈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당신과 하나 어머니가 있어서요. 나도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하나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엄마 아빠 뽀뽀.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2024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임신한 몸으로 낯선 나라에 왔던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명자 여사 댁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이웃들도 초대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죠. 명자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석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나가 저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가족. 우리는 웃으며 하나를 안아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을 덮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랑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만났고 꿈을 이뤘어요. 한국은 저를 받아줬고 품어줬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석훈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하나가 눈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예뻐.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24년의 마지막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으니까.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 이곳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다. 혈연보다 강한 건 마음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마음으로 가족을 만드는 나라였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석훈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하나는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었어요. 안녕, 오늘. 그리고 안녕, 내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우리 가족과 함께니까요. 오늘 아침 저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프라하가 떠올랐습니다. 불타바 강가를 걷던 그날들이요. 석훈과 처음 만났던 구시가지 광장도 생각났어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임신한 몸으로 낯선 나라에 온다는 건 정말 무모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와 준호가 놀고 있었어요. 석훈이 함께 놀아주고 있었죠. 하나야, 준호한테 양보해야지. 알았어요, 아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석훈과 부딪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요? 아마 저는 프라하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행복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요.
명자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연구소 앞에서 울고 있던 저를 보시던 그 눈빛이요. 놀람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따뜻함으로 변했어요. 당신이 제 손주의 엄마라면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그것도 임신한 여성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제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셨죠.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명자 여사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금방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반찬을 나눠주시고 아기용품도 주셨죠. 저를 한국 사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김장 담그던 날이 생각납니다. 손이 매워서 울었던 기억이요. 하지만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격려해 주셨어요. 잘하네요. 한국 며느리 다 됐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이었어요. 다문화 센터에서 만난 언니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언니, 필리핀 언니, 몽골 언니까지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우리 함께 힘내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외로울 때 서로의 어깨가 되어줬어요. 하나를 출산하던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진통이 너무 아팠어요. 석훈이 없어서 더 외로웠죠. 하지만 명자 여사가 계속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우리 손주가 곧 나올 거예요. 명자 여사의 목소리가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태어났을 때 제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감동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을 때 울컥했어요. 저는 이제 엄마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죠. 석훈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도 생생합니다. 공항에서 하나를 안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요. 석훈이 나타났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는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아빠가 되었죠. 밤마다 하나를 돌봐주고 기저귀도 갈고 재워주었습니다. 피곤해도 웃으며 했어요. 우리 딸인데 당연하죠. 석훈의 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죠. 석훈과 정식으로 가족이 된 날이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제 아내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고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명자 여사가 박수를 쳐주셨죠. 첫 집을 얻었을 때의 설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가구를 들여놓고 벽을 꾸미고 하나의 방을 만들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너무 기뻐서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석훈이 저를 안아줬어요.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디자인 일을 시작했을 때의 두려움도 생각납니다.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외국인으로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첫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이요. 의뢰인이 만족해했을 때의 기쁨이요.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스튜디오를 열었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요. 하지만 석훈이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지금 제 스튜디오는 한국과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체코와 한국의 감성을 섞은 디자인이 특별하다고 해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담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요. 하나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요. 엄마, 저도 디자이너가 될래요. 하나가 말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 딸이 제 꿈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니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이요. 하나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준호는 석훈을 많이 닮았습니다. 눈빛이 똑같아요.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준호를 무척 아낍니다. 동생을 보살피는 모습이 기특해요. 엄마, 제가 준호 지킬게요. 5살 언니의 당찬 약속이었습니다. 체코에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떨렸습니다. 저의 선택을 인정해 주실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엘리사. 정말 잘했어. 아버지의 말씀에 울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명자 여사와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엘리사를 딸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좋은 며느리를 얻었죠. 두 분의 어머니가 손을 잡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봐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하죠.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뤘어요. 꿈도 이뤘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고 응원해줬죠. 명자 여사가 늘 말씀하십니다.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혈연을 넘어선 가족을 만났어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하나와 준호가 어떻게 자랄까요? 제 스튜디오는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석훈과 저는 어떤 추억을 더 만들까요? 알 수 없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하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얼마나 행복해졌는지요. 하나야, 너는 사랑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어. 준호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준호야, 너는 우리 가족의 기쁨이야.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은 소중한 아이야. 석훈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도 상상해봅니다. 손주를 보는 날도 오겠죠. 하나와 준호가 각자의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볼 거예요. 엘리사, 우리 잘 늙자. 석훈이 가끔 말합니다. 네, 함께 늙어요. 저는 대답하죠. 명자 여사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요. 증손주도 보셨으면 합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하나가 늘 말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 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일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체코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도 하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때때로 프라하가 그립습니다. 불타바 강 카를교 구시가지 광장이요. 하지만 이제 서울이 제 집입니다. 한강, 남산, 송파가 제 일상이에요. 두 도시 모두 제게 소중합니다. 프라하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서울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니까요. 하나와 준호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체코의 자유로움과 한국의 따뜻함을 모두 가진 아이들이에요. 엄마, 저는 체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너는 세계 시민이야. 준호에게도 같은 말을 해줄 거예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체코 여성의 얼굴이에요. 금발의 파란 눈이죠. 하지만 마음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김치를 먹고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니까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체코인? 한국인?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저예요. 엘리사예요. 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석훈이 늘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 말이 저를 편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건강해서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석훈이 옆에 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명자 여사가 전화하십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와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 소중합니다.
프라하 광장에서 커피를 엎질렀던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봤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게 축복이 될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몰랐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힘들었던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모두요.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기쁜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니까요. 엄마. 하나가 저를 부릅니다. 엄마 같이 놀아요. 준호도 웃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갑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프라하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꽃 피운 삶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요. 사랑으로, 용기로, 희망으로요.